네,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식량이나 곡물, 또 양자, 반도체 장비 쪽과 그와 반대로 출판사나 2차 전지 소재 부품, 재질류들이 양방향으로 좀 딱 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세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호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종 중에서 1등입니다. 조선주인데요. 슈퍼사이클이 지속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지속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약간씩은 악재들이 한두 개씩 나와서 살짝 오게티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우선 김시은 팀장께서는 이곳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 운용 기간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긴 하나 저는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조선 역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특히 제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송에서 내가 성향만 잘 맞는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0%까지 담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조선 쪽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불안감들, 특히 중국 쪽에서 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으로 수주를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에 대한 우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특히 중국 부양책으로 인한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우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좀 얽히고 설키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런 우려 자체는 굉장히 과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선업이라는 업 자체를 보면은 갑자기 슈퍼사이클 내용 나온 게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부터 나왔고 특히 삼성 중공업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턴을 한 게 작년부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부터 기점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나오션이 다시 한번 턴을 한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애초에 수주 잔고를 굉장히 많이 받아놨어요. 한 네. 3년치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22년에 받았던 저가 수주에 대한 물량들을 상반기에 다 떨쳐버리고 점점 신조선가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고가 선박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이 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내가 시계열을 조금만 더 크게 그린다면은 저는 지금 역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4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만큼 업계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산업적인 측면에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혹은 노후 교체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교체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러면 현재 Q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P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크가 굉장히 꽉 차 있다 보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급할 게 없으니까 저는 이번 사이클 자체가 과거 2000년대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지금 3분기 실적 좀 생각보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을 볼 것이냐 혹은 내년의 실적까지 볼 것이냐 이 관점을 좀 두고 보면 네.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이면 맞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자, 어쨌든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수주도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께서는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 안에서 조선사 중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미 지난 상반기와 하반기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약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혹은 부분 파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업 일수가 좀 감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엔 다소 아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계열을 좀 크게 보자고요. 좀 내년에 대한 실적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사들 대비했을 때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이미 예전역에 달성했습니다. 네. 한 137% 정도 달성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려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네. 다만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선사가 먼저 움직여야지 기자재가 먼저 움직입니다. 지난 6월, 7월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네네. 항상 조선사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야지 기자재 쪽에서도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저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후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자재 쪽에서의 가장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엔진 쪽에서도 하나 엔진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앞서서 조선 쪽에 대한 우려들, 중국에 대한 조선사들이 좀 수주를 싹쓸이하게 가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타격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조선사들이 쓸어간다에 대한 우려들이 네.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각자 잘하는 분야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중에서도 국내에서도 고객사가 있는데 중국 쪽에서도 조선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수주가 7,700억 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누적 수주가 1조 4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기업 피크 쳤던 수주가 2022년도에 1조 7,700억 원 정도였어요. 4분기를 감안을 하면 지금 22년 피크 쳤을 때와 좀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자재 중에서는 하나 엔진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손유로 팀장께서는 이런 조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은 팀장님이랑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분 좋은 일은 오늘 모닝 스탠바이에서 앵커님과 또 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제 모닝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를 꼽는 거고, 지금 맞아요. 이슈 딥다이브 같은 경우 오늘 강세를 보여준 섹터를 추가로 공략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 이 두 가지 섹터를 동시에 다룬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 못하는데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섹터 어디 있을까? 라고 하신 분들께는 조선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적의 공략 타이밍은 사실 저저번 주쯤이었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조선 선박이라든가 원자재가격 부양에 따른 조선 실적 향상 기대감. 근데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으면서 단기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 기대보다 좀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에서 좀 자유로운 모습 나와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사실 올해 상반기에 생각했던 올해 하반기에 가져갈 실적은 그거보다 조금 훼손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달 환율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조선가보다 철강성 원자재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을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조선소들이 중국 선박들이 수주를 많이 가져왔을 때 그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종목들도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로 조정이 선 반영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위치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섹터에 대해서 마냥 기대감만 있으면 보통 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퍼가 나옵니다. 근데 퍼가 나왔는데 실적이 기록하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달리면
퍼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 아시다시피 퍼가 15가 안 됩니다. 퍼가 15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 향상 대비해서 주가보다 실적이 달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HD한국조선해양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HD현대 중공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중공업의 하나오션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아침 7시 40분에 그 투자 인사이트를 말씀드렸죠. 완성조선보다는 엔진 쪽을 보는 게 맞다. 엔진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관심적으로 엔진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엔진입니까? 네, STX 엔진과 하나 엔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화 엔진이 실적 향상폭이 더 두드러지고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화 엔진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증권사 리포트가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중 연료 선박 발주세 대비 엔진 납품 지연으로 수혜를 입었다. 제목을 봤을 때 이 납품이 지연되는 거는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낙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엔진이 이중연료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가 늘다 보니까 이 발주세라는 세금이 생겼습니다. 관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세 적용이 진행이 됐는데 오히려 이 한화 엔진이 만든 선박 엔진이 오히려 이 출하 시점이 미뤄지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이 수출 기업들은 손해를 보는데 지금 보신 분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가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으로서 우려할 만한 실적 훼손이 나오지 이제 좀 이연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 돌파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성 조선사보다 일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엔진 중에서 탑픽으로 한화 엔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사실 아침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또 오늘 또 두 분께서 종목이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보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불장이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좀 많이 밀리고 있다가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추세적으로든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기회로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향성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연호 팀장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견. 오늘 또 아침에 네, 또 공교롭습니다. 5편, 예, 저희끼리 반도체 케어 5편 이렇게 가지고 5주째 얘기했죠. 네, 앵커님과는 반도체를 매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오늘로써- 충분히 이제 알아들었거든요. 네,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다 아실 겁니다. 예. 저는 한결같아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언제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심에는 좀 엔비디아가 있고 TSMC가 있고 ASML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견조한 AI GPU 수요를 증명을 해주고 보통 우리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잘 팔 것이다라는 젠슨왕 CEO의 발언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블랙웰이 1년치 완판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더더욱 또 이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사람이고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TSMC한테 삼성전자 강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왔죠. 전 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건 HBM3지만 어떤 디램이랑 레가시 반도체에서 선방했고 어떤 이제 AP 칩, 휴대폰 AP 칩이나 디스플레이 이쪽은 소폭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안타깝게도 논외로 갈 것 같습니다. TSMC랑 엔비디아가 끌어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일에는 ASML, 그 다음 17일에는 TSMC, 24일에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ASML 같은 경우는 좀 선방하는 실적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에서 40%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 TSMC랑
연관성이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을 잘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2주 전까지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내에 나온 리포트를 봤을 때는 7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관련 근거로는 국내 반도체 수출주의가 견조하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ASP 가격이 상승 대비해서 회순폭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블랙의 출하가 1년치 견조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HBM3E를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40분에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 다음에 좀 TSMC와 관련 있는 뭐 메커스나 이런 종목들 좀 유심 보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 장비주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을 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신 바 있는데 장비 쪽에서는 또 어느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제 레이더에 걸린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즈는 딱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아니에요. 뭐 유럽이나 북미에도 이제 매출처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골고루 좀 전방 매출처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현미경을 필두로 한 나노 계측 장비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각종 계측, 이제 우리가 보통 공정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공정도 그렇고 중간 공정도 있고 후공정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공정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춥니다. 근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게 이 메모리 공정도 나노 입자로 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정을 계측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원자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 현미경을 파크 시스템즈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공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ASMR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EUV 공정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STI나 SNS텍 이런 종목들이 시초가에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파크 시스템즈의 낙수 효과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이제 이 파크 시스템즈 관련 리포터가 있더라고요. EUV 공정 관련해서 고객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거친다. 이런 리포트가 2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ASML과 삼성 CNT 펠리클 개발 소식에 이 낙수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파크 시스템 자체도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필요한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진출 복격화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오늘 파크 시스템즈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늘 탑픽으로 파크 시스템즈 소개해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실적 일정도 많이 있고 엔비디아의 또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김시은 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특히 그렇죠. 뭐 AI 쪽에 대해서 그동안 피크아웃이라든지 불신론이 굉장히 많았던 속에서도 AI 쪽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 상황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6월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려는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대다수의 기업들을 보면은 현재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에요. 고점은커녕 아직까지 바닥권이 있는 단기 바닥권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실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도 보면은 니케이도 강세 흐름들이고 미국 3대 지수도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코스피 0.16%의 강세 흐름들 결국 반도체는 오케이, 특히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오케이인데 다만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좀 덜 올라가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들인데 기대치 대비했을 때 좀 덜 올라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 저는 이런 흐름들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는 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SK하이닉스 실적 기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우리의 기대치보다 못한 그런 실적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제 남을 건 SK하이닉스밖에 없다. 그쵸. 예. 근데 일단 뚜껑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삼성전자가 덜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국내 투자가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어제 이제 북한 쪽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뭐 소형 방산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좀 일상이다 보니까 그러려니 한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지? 약간 이런 생각을 다소 한다고 위험할 해요. 수도 있다. 네네. 특히 외신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유동성이 사실 우리나라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입 데이터에서의 성향이 좀 긍정적으로 파격적으로 나온다던가 혹은 네. 밸류업 쪽에서의 기대치를 약간 꺾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두 가지 면모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려는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각보다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잘 갈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잘 갈 것 같은데 근데 언제까지 갈까?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못 올랐습니다. 거의 상대적으로 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만 못 갔죠, 우리만. 예. 그러면 결국 그 남아도는 유동성들이 우리나라로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남아있는 물량이 이제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뜻은 이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피크를 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앞서 이야기를 했던 두 가지 면모들을 뭔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만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해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들 특히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덜 갔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서 일주일 뒤에 수익 보실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추천하고 SK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는데 예. 다만 내가 조금 더 천천히 묵직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실 19만 원 라인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18만 원 라인대까지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현재 이 라인대를 뚫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실적 잘 나오느냐 여부. 두 번째, 엔비디아가 과연 고점을 뚫어내는가 여부. 그쵸. 결국 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출렁거리면 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체인 역시도 함께 출렁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뚫어주는지를 보고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셨을 텐데 두 분의 의견으로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시간이 정말 별로 없어서 정말 짧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입니다. 오늘 뭐 SKT 또 KT 이쪽에서 계속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는데요. 자, 김시은 팀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까지 한 번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테마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네네. 또 이제 단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양자와 관련했을 때 정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혹은 기업 쪽에서의 내용들이 붙게 되면서 전거래일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과연 이런 섹터가 실적이 나오느냐 혹은 기대감이냐를 보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 내가 양자라는 산업이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국내 투자 아니고 저는 미국 투자하라고 합니다. 엑스게이트요? 엑스게이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양자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테마로 접근을 하려면은 저는 항상 대장주 접근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게 항상 접근을 할 때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특히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지 내가 빠져나올 때도 후속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군요.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려면 대장주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특별히 관심주는 없으신 걸로. 그냥 접근하면 엑스게이트가 낫다. 이렇게 대장주가 정리하겠습니다. 낫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손혜로 팀장께서는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관점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뉴스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SKT의 이제 양자모 제품 출시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국 부양책에 약간 실망감이 있고 트럼프 이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효과 낙수 효과 얻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의아한 것은 대장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런 섹터들이 강세 보일 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보는 개입사 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대장은 X게이트인데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은 팀장님과 동일한 의견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나는 이미 바닥 대비 23% 올라간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없나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드림 시큐리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양자 암호라고 지금 리스트업이 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는 종목이 거의 없고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넘으면서 연간 실적 기준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정부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네. 드림 시큐리티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조용히 거래대금 실리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슈 딥다이브는 조선, 반도체, 그리고 양자 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